안녕하세요. 멸콩TV 구독자 여러분, 멸콩TV 뉴스투데이 이정은입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내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실 공천을 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꼼수에 말리지 않고 녹색정의당은 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선이 50여일 다가온 이 시점에 개혁신당이 총선의 선거 지휘 주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를 놓고 집안 싸움이 심합니다. 이낙연계의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어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맡는 것이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의 핵심이었다며 선거운동의 전권은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하며 선거 전략 방향과 주요 정책은 최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선거정책 홍보 지휘권 전권 부여 및 양측 공동정책위장 합의 정책 공약 즉시 발표, 배복주 전 부대표 등에 대한 당직 및 공천 배제,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준석이 이낙연 대표 지휘를 안 받고 있다는 거죠. 배복주 전 부대표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도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당원과 지지자가 반대한다고 사람을 내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배 전 부대표는 장애인 시위로 유명한 박경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죠. 전장연 대표의 배우자입니다. 그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밝히자 평소 전장현 시위를 반대해왔던 이준석 대표와 그의 지지층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총선 선거운동 지휘를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공동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는 안건을 처리한 셈이죠. 또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의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는 당 합류를 놓고 양대 개파 간 갈등의 불씨가 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당원 자격심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당원 글들이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당입니다.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법인데 왜 이낙연은 이준석을 서둘러 들러리로 절차를 했을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의 국정농단 대장동식 공천입니다. 민주당의 밀실공천 논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이죠. 결국 이명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의 밀실공천 논란을 인정하고 컷오프 후보로 거론된 현역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사 뉴시스 측이 통화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역 의원들과 한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밀실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밀실 공천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에서 떠든 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월권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임 위원장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입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당내 밀실공천 논란이 확산되자 밀실공천은 없다며 선을 그었었죠. 또 지난 16일 입장문까지 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공천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밀실공천 논란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쯤 되니 덮일 듯 했던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지난 13일 밤 국회의원회관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사천 논란에 휩싸였었죠.
또 이재명은 참모진과 매주 정기적으로 비공개 공천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날 이 회의 외에도 이재명 지시로 공천 관련 비공개 회의체 여러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오직 찐명끼리만 나눠 먹으려 한다. 관례와 절차 따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여론조사 결과는 친명, 예비 후보들만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도 종용했다. 결국 전형적인 대장동식 공천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곧 2월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죠.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선거구 확정에 쌍특검법 재표결까지. 이런 업무 뒷전인 이런 상황은 이재명의 국정농단이 아니고 뭘까요? 만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은 민주당 농단, 국정농단으로 바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으로 합류할지 말지 갈등하고 어수선했었습니다. 결국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겠다는 셈법이죠. 이미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두됐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죠.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을 원하는 정의당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준연동형 도입은 정의당으로서는 괜찮은 방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의당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은 9.7%였지만 의석은 300석 가운데 5%인 딸랑 6석. 비례대표 5석의 지역구 1석인 6석에 그쳤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만일 당시에 위성정당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정의당 의석수는 15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바로 꼼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놓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을 확실하게 배신한 셈입니다. 그 당시 명칭은 정의당이었는데 녹색당과 총선용 연합정당을 만들어 당명도 녹색정의당으로 그때 바꾼 상태고요. 바로 지난 총선 당시 일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다시 지금 상황을 살펴보죠.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월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을 반대했고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과의 합류를 거절했습니다. 바로 지난 총선의 쓰린 기억이 되살아나는 지점입니다.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배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한 번 배신했다면 그 사람 탓이고 2번 배신했다면 당신 탓이다. 지금까지 멸공TV 뉴스투데이 이정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